이것은 모두가 바라던 내일. 내 취향대로,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이동하는 내일. 모든 차를 내 차처럼 어디에 있든 어디를 가든 기술로 가능해지는 이동의 내일.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다가올 이동 다 가능하게. 넥스트 무브 쏘카. 안녕하십니까. 연말 바쁜 일정하고에다가 추운 날씨 그리고 최근 급증하고 있는 코로나19 확진자에도 불구하고 쏘카의 창립 10주년 미디어데이 행사에 참가해 주신 기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쏘카 커뮤니케이션 본부에서 일하고 있는 김호정입니다. 지금부터 10년 전 2011년 스마트폰이 당시에 좀 한참 보급되기 시작했지만 당시만 해도 차는 남에게 빌려주는 것이 아니다 라는 인식이 지배적인 때였습니다. 그 당시 쏘카는 저 먼 제주도에서 대부분의 시간에 주차장에 서 있는 차량을 공유하는 사업 모델로 출발하였습니다. 설마 한국에서 저게 되겠어? 라는 우려를 안고 달려온 지난 10년. 쏘카는 법제도의 어려움과 사회적 인식의 한계를 딛고 여러 사람이 차를 함께 공유하는 카시어링 서비스를 통해 지난해 국내 최초의 모빌리티 기업으로 성장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이 행사는 지난 10년간 쏘카가 걸어온 혁신의 발자취를 되돌아보고 앞으로 저희가 10년간 어떻게 모빌리티 시장을 혁신해 나갈지 그 로드맵을 여러분들에게 공유해 드리는 자리입니다. 자, 화면에 오늘 행사 일정표가 떠 있는데요. 오늘 행사는 저희가 지나온 10년을 숫자로 간명하게 정리한 영상을 먼저 보여드리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열어나가고자 하는 모빌리티의 미래를 주제로 박진희 쏘카 사업본부장과 박재욱 쏘카 대표이사가 주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이어 현장에 참석하신 기자분들은 물론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랜선으로 참여하시고 계시는 기자분들의 질문에 답변 드리는 순서를 이어가고자 합니다. 자, 행사 시작에 앞서 소지하고 계신 휴대폰은 진동이나 무음으로 전환해 주시고요. 그리고 랩탑도 무음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오늘 차량을 가지고 오신 분들께는 3시간의 무료 주차를 지원해 드리고 있으니까 안내 데스크에서 차량 번호를 등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이 장소 대관 시간이 오후 1시까지입니다. 그래서 행사는 아마 12시 전에 끝날 것 같은데요. 하시더라도 좀 더 남아서 업무를 보실 수 있으니까 이 점 양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와이파이 접속 비밀번호는 이 화면 참조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 행사 관련된 자료를 특히 사진 같은 경우에 촬영 끝나고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저 웹파드에 업로드해 드릴 테니까 이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 숙지하셨죠? 자, 이제부터 쏘카가 지금까지 걸어온 발자취를 먼저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한국의 모빌리티 시장을 혁신해서 어떻게 보다 이용자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모빌리티의 미래를 그려갈 것인지를 저희의 꿈과 비전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소카는 이제 없으면 안 되는 서비스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18,000대의 소카 차량이 115개 도시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소카가 지난 10년 동안 숨가쁘게 성장해 오면서 키운 핵심 역량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소카 사업본부장 박진희입니다. 정확히 10년 전 소카는 제주에서 20대로 서비스를 시작하였습니다. 직원 5명으로 시작하였고 세차와 점검은 매주 금요일마다 모여서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차량에 장착하는 단말기 초기 버전은 방전이 잦아서 배터리 점프하는 게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소카는 2011년부터 서비스 런칭을 하고 급격히 성장을 하게 됩니다. 소카는 출시 직후 3,000명의 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몇천 단위의 회원 수가 5년 뒤에는 만 단위, 10만 단위를 넘어서 240만 명이 되었고요. 지금은 700만 명이 가입하였습니다. 이렇게 급격한 성장이 가능했던 이유는 소카가 이용자분들의 여러 이동의 니즈를 충족시켰기 때문입니다. 초반에는 대학생들이 학기 시작 전에 기숙사에 짐을 옮기기 위해서 소카를 사용했다면 그 대학생들이 사회인이 돼서 이제는 부모님을 만나러 갈 때나 출퇴근 데이트를 위해서 소카를 선택하고 있는 거죠. 이런 일상생활의 이동을 위해 2011년에 12개였던 소카존이 2016년에는 2,000개, 2021년 현재는 4,000여 개에서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카존이 개설이 어려운 지역에는 저희가 부름 서비스로 필요한 위치에 차를 가져다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 고객의 여정이 시작되는 존 개수는 더 많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큼직큼직하게 성장해온 결과 소카는 작년 국내 모빌리티 최초 유니콘 기업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작년이 코로나19로 이동 수요가 급감하면서 참 힘든 한 해였습니다. 그래도 이런 위기 상황을 빠르게 극복하고 만들어낸 성과였기에 더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소카 자랑을 좀 하려고 합니다. 10년 동안 많은 선거가 실패를 통해서 얻은 소카의 핵심 역량입니다. 첫 번째, 탄력적인 차량 배치로 운영을 최적화하는 플릿 오퍼레이터. 두 번째, 새로운 이동 방식의 습관을 만들어내는 헤빗 이노베이터. 세 번째, 무인 서비스를 고도화시키고 빠른 성장을 가능케 한 모빌리티 데이터 마스터. 네 번째, 더 나은 모빌리티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는 모빌리티 이코시스템 빌더입니다. 하나씩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카는 호텔, 항공처럼 제한된 시간에 한정된 인벤토리를 판매하는 인벤토리 비즈니스입니다. 호텔은 성수기에 갑자기 호텔방을 늘릴 수는 없습니다. 항공도 제한된 자릿수 때문에 극성수기에 항공값이 매우 비싸지게 되고요. 소카가 다른 인벤토리 비즈니스랑 다른 점은 시즌에 맞게 차를 이동시키면서 필요한 곳에 차량 수를 늘리고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카는 언제나 안정된 가격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지난 5년 동안 소카의 운영 차량 수입니다. 2015년에 2,000대 수준에서 지금 21년인 성수기에 저희가 18,000대까지 꾸준히 차량 수를 늘어나가면서 운영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최근 연도를 조금만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월별로 탄력적으로 차량 수가 변동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으실 텐데요. 피크 시즌에 따라서 차량을 이동시키는 결과입니다. 시즌뿐만이 아니라 지역에 따라서도 차량 수가 두세 배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위에 보시는 그래프는 관광지인 여수의 시의 모습인데요. 성수기에는 저희가 여수 엑스포역, 여수 공항 중심으로 집중 배차를 하면서 평수기보다 차량 수가 3배 정도 늘어나기도 합니다. 반면에 인근 도시인 목포처럼 1년 내내 고정된 숫자로 운영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렇게 시즌별, 지역별 차량을 배차해 놓아도 곧 다가오는 크리스마스 같은 날에는 차량 수가 더 필요도 합니다. 이럴 때 소카의 예약 최적화 알고리즘이 빛을 발합니다. 위에 보시는 박스는 오후 예약건이고요. 아래 박스는 오전에 예약이 시작되고 반납되는 예약건입니다. 이 두 예약건을 한 차량에서 소화 가능하도록 조정을 하면 아래 차량, 두 번째 차량이 풀리면서 하루 종일 예약이 가능한 차량으로 가능해집니다. 이렇게 되면 두 차량을 가지고 두 건의 예약이 아니라 3, 4건 이상의 예약이 가능해집니다. 전국의 주요 소카존에서는 이런 알고리즘에 따라 실시간으로 배차 최적화를 자동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서비스는 시즌, 월별로도 수요가 다르지만 오전, 오후 다르고요. 주중, 주말 다르고요. 강남역 주변의 여러 소카존에서도 그 존끼리도 수요가 서로 다릅니다. 오프라인에서 이런 수요를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취합된 데이터들 저희가 세밀하게 분석해서 변수 관리들을 해놔야지만 가능합니다. 이런 노력이 있었기에 소카는 누적 32,000대 가량의 차량들을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규모의 헤비에셋을 직접 구매하고 운영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 직접 운영해야만 오프라인에 있는 데이터들을 획득할 수 있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밀하게 차량들의 데이터들을 분석해서 배차를 최적화시킬 수 있습니다. 직접 보유한 수만 대의 자산을 최적화하며 운영하는 능력, 이것은 소카만의 독보적인 경쟁력입니다. 헤빗, 새로운 습관을 만들어내는 것도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다만 그 행동을 하면 할수록 더 편해지고 더 좋은 경험을 가져다 주면 가능합니다. 차량의 소유 대신 공유를 제시하며 사람들의 생각을 바꿔왔고 우리나라의 카쉐어링 문화를 안착시켰습니다. 이제는 대한민국 운전자의 20%가 소카 회원이십니다. 또한 2년 전에는 구독 상품을 출시하며 공유에서 구독으로 습관의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카쉐어링 구독 서비스 소카패스는 출시 직후 완판 행렬을 이뤄왔고요. 올해는 카쉐어링에 라이드 헤어링을 결합해서 모빌리티 구독 서비스인 패스포트를 업그레이드하였습니다. 누적 유료 구독 수는 벌써 60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다들 잘 쓰고 계신지 궁금해서 며칠 전에 패스포트 구독자와 비구독자의 이용 패턴을 조금 분석해 봤는데요. 구독자는 비구독자 대비 610%나 길게 소카를 이용하고 계셨습니다. 이 정도일 줄 몰랐고 저희도 놀랐습니다. 구독을 통해 이동에 대한 심리적 허들이 낮아지고 길게 자주 타더라도 저렴한 가격으로 사용했기에 이런 숫자가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소카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새로운 이동 습관을 만들어 왔습니다. 앞으로 자율주행 시대가 오면 사람들은 차를 소유하지 않고 구독해서 사용하게 될 것이고요. 소카 이용자들은 이미 그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또 하나의 역량은 모빌리티 데이터 메시저입니다. 소카는 무인 서비스로 계속 성장해왔고 이 규모의 성장을 뒷받침해주는 기술, 데이터 없이는 절대 불가능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소카 이용자가 지하 주차장에서 집저차를 찾는 장면을 상상해 보시겠습니다. 대형 주차장에서는 소카 앱에서 비상등을 클릭해서 깜빡이는 차를 찾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아주 가끔은 아무리 주변을 돌려봐도 예약한 차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직전 사용자가 다른 층에 잘못 반납한 거죠. 이런 불편을 해소하고자 저희가 차량의 위치 추적 기술을 고도화하였습니다. 이제는 지하 5층에 반납돼야 될 차가 지하 2층에 잘못 반납되더라도 저희가 미리 알 수 있게 된 거죠. 소카는 차량 운영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취합해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타이어 공기압, 배터리 방전 가능성, 차량 경고 등 같은 데이터를 실시간 수집해서 장애 또는 사고의 위험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운행 대기 중이거나 이동 중의 차량들의 정보를 적재해두고 정밀하게 분석해 나가야 이 정도의 대규모 차량을 안정적으로 서비스할 수 있습니다. 차량에 대한 데이터는 앞으로 소카 말고도 제조사나 금융사들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과 소카가 차별되는 부분은 바로 자동차와 이용자의 이동에 결합된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카는 이용자가 어떤 차량을 가지고 언제, 어디로, 어떻게 이동하신지에 대한 방대하고 촘촘한 데이터를 쌓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코시스템 빌더입니다. 라이드 헤일링 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다 준 타다. 라스트마일 이동을 위한 마이크로 모빌리티, 일레크. 비대면 모빌리티 서비스의 필수적인 차케어. 미래의 자율주행 기술을 준비하고 있는 라이드 플럭스. 소카는 각자의 분야에서 더 탁월한 파트너들과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해서 생태계를 계속 구축해 왔었고요. 앞으로도 계속 확장할 것입니다. 소카는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멈추면 안 되고 이미 너무 많은 사용자들이 습관을 바꿔서 이용하고 계시기에 멈출 수도 없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자가용 중심의 시장에서 살고 있습니다. 2021년 국토부 통계에 따르면 자동차 등록 대수가 2,400만 대가 넘고 있습니다. 이 중 자가용이 92%나 됩니다. 이 차들은 하루 평균 도로 위에 운행 중인 시간이 24시간 중 4%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럼 2,200만 대 넘는 차량들이 하루에 96%는 주차장에 다 서 있다는 거예요. 소카가 지난 10년 동안 정말 많은 것을 바꿔왔지만 아직도 바꿔야 될 시장은 이렇게나 큽니다. 소카가 앞으로 이 시장을 어떻게 뒤흔들어 나갈지는 박재혁 대표가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소카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박재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 날씨도 너무 추워졌고 점점 이 시중이 엄숙해지는 가운데 이렇게 또 오셔갖고 저희를 위해서 시간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과거에 이제 10년 동안 걸어왔던 길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앞으로는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성장해 나갈지, 어떤 방향으로 꿈을 꾸고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추구하고 있는 비전, 저희가 만들려고 하는 세상의 모습인데요. 소카는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고 행복하게 이동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것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가 이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미래에 노력을 해나갈 것이고 어떤 목표를 갖고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여기 계신 분들에게 한번 선보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자동차 시장이 많이 변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동화 기술을 통해서 전기차가 많이 발명이 돼서 시장에 나오고 있고 자율주행 기술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기술로 하여금 지구의 대기오염들이 줄어들고 그다음에 교통사고로부터도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전동화가 되고 자율주행 기술이 도입되는 것만으로, 이 기술적인 혁신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이슈들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도시에는 굉장히 많은 차들이 존재합니다. 이 수많은 차들로 인한 교통체증과 주차난, 이게 전체적으로 도시 전체의 생산성과 인간 중심의 도시 디자인에 대한 문제를 계속 발생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 전체의 차량 수를 줄이고 차량 한 대당 운영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가 있으면 우리는 이런 지긋지긋한 교통체증이랑 주차난으로부터도 해방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소카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탄생을 했고 향후 10년도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미래 목표는 차량을 소유하는 라이프 스타일보다 더욱 편한 이동 라이프 스타일을 소카를 통해 정착시키는 것입니다. 소카를 이용하는 것이 내가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편리하고 합리적이라고 느끼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꿈꾸는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소카가 만들어가는 다음 시대 이동, 그 첫 번째는 스트리밍 모빌리티입니다. 스트리밍 모빌리티는 소카를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서비스로 만드는 것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요즘에 음악을 들을 때 많은 분들이 멜론이나 애플뮤직 같은 스트리밍 플랫폼을 이용합니다. 근데 과거에는 LP나 CD를 구입하거나 음악 파일을 내 컴퓨터로 다운로드해서 들었죠. 그래서 아마 집에 있는 옛날 컴퓨터를 열어보시면 그때 다운받아 놓은 음악 파일들이 지금처럼 이렇게 있을 겁니다. 현재 많은 사람들이 차를 소유하고 있는 라이프 스타일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10년 전에 음악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듣는 것과 마찬가지로 다운로드 받은 차를 주차장에 모셔놓고 있는 겁니다. 타고 싶을 때 언제든 탈 수 있으니까 이런 라이프 스타일을 쉽게 포기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기술과 인프라가 이렇게 발전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음악 앱을 켜면 뭐 락이든 힙합이든 재즈 등 모든 장르의 음악이 들어있듯이 소카 앱을 켜면 다양한 브랜드, 다양한 기능을 가진 수많은 차들이 들어있고 무엇보다 예약하기 버튼 하나로 소카가 나를 찾아오는 경험이 현실화되는 겁니다. 더 이상 이용자가 소카를 찾아가는 게 아니라 자율주행으로 운행되는 소카가 이용자를 찾아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넘어서 언제 어디서나 소카를 불러도 나를 찾아오는 경험, 그 경험을 줄 수 있다면 차를 다운로드 받아서 소유하고 있을 필요가 점점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스트리밍을 할 때에는 무엇보다 버퍼링이 없어야겠죠. 그래서 우리는 서비스의 음영 지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차량과 소카 존의 수를 더욱 늘리고 무엇보다 차량 한 대당 운영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서 강에서 흐르고 있는 물처럼 끊임없는 스트리밍 모빌리티를 완성해 나갈 것입니다. 소카가 만들어 나갈 다음 시대 이동 두 번째는 경험 플랫폼으로서의 소카입니다. 소카는 이용자가 차량의 소유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경험, 그것보다 훨씬 이상의 경험을 제공할 것입니다. 단순히 이동하는 순간뿐 아니라 이용자의 이동 전과 이동 후를 아우르는 총체적인 이동 경험을 매끄럽게 설계하고 디자인해서 그 경험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하는데 저희가 가치를 더해 나갈 생각입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소카 스테이션의 미래 모습입니다.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미래의 소카 스테이션은 단순히 차량을 주차해 놓는 공간이 아닙니다. 이 스테이션에서 새로운 가치를 생산하고 가치와 가치를 연결하는 공간으로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예약을 기다리는 이 소카들이 V2G 기술을 통해서 갖고 있는 유유 전력을 주변 빌딩에 판매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무인 자동화로 운영되는 다양한 딜리버리 시스템도 보이고요. 지금 움직이는 이 차량은 소카 스테이션 내 위치한 무인 카페에서 이용자가 차량과 함께 주문한 커피와 도넛을 픽업한 뒤에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자는 탑승 후에 바로 자신이 주문한 커피와 도넛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이 이용자는 번거롭게 이동 중간에 카페에 들를 필요가 없습니다. 차량에 탑승하면 이용자의 개인화된 세팅에 맞춰서 시트의 위치나 사운드, 온도 등
내부 환경들이 자동으로 세팅됩니다. 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영화를 보고 있는데 알림 메시지가 뜹니다. 목적지인 공항 도착에 30분 전이기 때문에 체크인을 하라는 메시지가 뜨는데요. 소카와 제휴하고 있는 공항에서 차량에서 체크인을 미리 진행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목적지인 공항에 도착하면 소카의 지정 정차구역이 있고 거기에 캐리어 수송 로봇이 나와서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카와 다른 이동수단과의 매끄러운 연계 서비스로 인해서 이용자는 무거운 짐을 들고 공항에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용자의 탑승 경험뿐만이 아니라 이동 전후의 맥락을 고려해서 자신이 소유한 차로는 상상할 수 없는 훨씬 더 편하고 경험이 좋은 그런 가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소카가 만들어갈 다음 시대 이동 그 세 번째는 테크 플랫폼으로서의 소카입니다. 소카는 차량과 이용자 모두의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활용하는 보다 고차원적인 테크 플랫폼을 구현할 것입니다. 미래에 새로운 이동수단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어느 시점이 되면 누군가는 이런 새로운 이동수단들을 시장에 공급해야 되는데 소카는 이러한 새로운 이동수단들을 가장 먼저 서비스화하는 그런 주체가 될 것입니다. 다양한 이동수단들을 서비스화하려면 기술과 데이터를 통한 체계화된 관리랑 AI를 통한 사고 방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카는 자신의 차보다 훨씬 더 안전하고 믿고 탈 수 있는 서비스를 기술로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소카는 기술과 데이터를 통해 모든 사람이 자유롭고 행복하게 이동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 것입니다. 이게 소카가 만들어 나가는 다음 시대 미래의 이동입니다. 제가 크게 이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스트리밍 모빌리티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스트리밍 모빌리티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접근성, 그다음에 여러 사람들의 이동 니즈를 충족시키는 다양성, 그리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경제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세 가지를 잘 결합을 하게 되면 언제 어디서든 누구나 편리하고 부담 없이 이동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경험 플랫폼으로서의 소카입니다. 출발하기 전부터 도착한 이후까지 저희는 탁월한 이동 경험을 주는 슈퍼앱으로 발전을 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동 전후의 맥락을 모두 아우를 수 있고 그 경험을 촘촘하게 소카라는 서비스로 메꿔나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소카가 슈퍼앱으로 발전을 하면서 기차, 열차, 항공, 전기자전거, 심지어는 주차 서비스까지도 저희 서비스 안에서 총체적인 경험을 아우를 수 있도록 설계를 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갖고 있는 구독 상품인 패스포트에 대한 얼라이언스를 강하게 구축해 나갈 생각입니다. 현재는 소카, 카시어링 서비스와 타다, 라이드헤일링 서비스가 있지만 이보다 더 총체적으로 다양한 이동 서비스와 연계를 하고 전체적인 경험을 아우를 수 있는 환경으로 얼라이언스들을 구축해 나가고 더욱더 강력한 경험을 저희 앱 내에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만들 예정입니다. 또한 저희는 자동차를 나만의 경험 공간으로 만드는 것에 계속적인 투자를 해나갈 생각입니다. 내가 차량에 탑승하게 되면 차에 내가 로그인을 하게 되고 우리가 제공하는 IVI를 통해서 다양한 경험들을 나에게 맞춰져 있는 개인화된 경험으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차량 소카가 발전을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차량 내에서 인카페인먼트 등을 통해서 불편함 없이 결제와 여러 가지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이런 환경을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세 번째는 테크 플랫폼으로서의 소카인데요. 저희 소카는 새로운 모빌리티 기술을 가장 먼저 경험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될 것입니다. 이게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차량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이동수단들이 발전을 하고 그 새로운 이동수단들이 플랫폼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차량으로부터의 데이터, 이용자의 데이터들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의 차량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이 노력을 10년 동안 해왔고 앞으로도 이 노력을 더해서 훨씬 더 고도화된 데이터 기반의 차량 관리를 선보일 것입니다. 또한 소유한 차량보다 더 믿고 탈 수 있게끔 만들려면 안전과 관련된 기술 투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기술, 데이터를 통해서 사고와 관련된 예방, 사고가 일어났을 때 대한 사후 대처 등을 훨씬 더 매끄럽게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안전과 관련된 기술 투자를 좀 더 적극적으로 많이 해보려고 합니다. 또한 저희는 모든 차량들을 저희가 소유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플릿 오퍼레이터의 노력으로 하여금 자율주행 기술이 들어오게 되었을 때 자율주행을 가장 먼저 상용화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또한 저희가 갖고 있는 모든 차량들을 10년 내에 모두 100% 친환경차로 전환을 하면서 우리가 꿈꾸고 있는 세상을 좀 더 빠르게 당겨오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 해올 생각입니다. 이걸 타임라인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요. 향후 3년 동안 저희는 서울 수도권 내에서 쏘카를 부르게 됐을 때 30분 내에 차가 도착하는 경험들을 다 만들어 드릴 생각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이동수단과의 연계를 위해서 패스포트의 얼라이언스를 구축하고 더욱 강력한 구독 상품의 혜택을 드릴 생각입니다. 또한 쏘카가 슈퍼앱으로 발전을 하면서 다양한 이동수단과의 연계, 쏘카를 중심으로 한 구독 상품의 고도화 등을 통해서 슈퍼앱으로 전환되는 모습을 내년부터 보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 뒤 3년 동안은 공유 차량을 5만 대까지 늘리고 쏘카의 IVI를 전면적으로 도입해서 좀 더 개인화된 경험을 차량 내에서도 경험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릴 겁니다. 또 그 뒤 3년 동안은 저희가 자율주행을 서비스를 전면적으로 도입해서 저희가 운행하는 모든 차량에 자율주행 서비스가 전면적으로 도입되도록 만들고요. 친환경차로 100%로 전환을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년 동안 지금 저희가 말씀드렸던 세 가지 스트리밍 모빌리티, 경험 플랫폼으로서의 쏘카, 테크 플랫폼으로서의 쏘카로 발전해 나가기 위한 로드맵을 잡고 움직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모든 사람이 자유롭고 행복하게 이동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듭니다. 이를 위해서 끊임없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만드는 스트리밍 모빌리티, 그리고 이동 전후, 도착 후의 맥락까지도 전체를 경험시킬 수 있는 경험 플랫폼으로서의 쏘카, 그리고 그걸 가능하게 만드는 기술적 투자를 계속적으로 해나갈 예정입니다. 앞으로 저희가 발전해 나갈 모습을 잘 지켜봐 주시고 저희가 이런 세상을 만들어 나가면서 좀 더 나은 세상, 그리고 조금 더 나은 이동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질문을 받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